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인이 17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은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아마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원래는 이 특례 조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30%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하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세금을 내야지만 왜냐하면 고소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하는 그 근로자의 종류가 나뉘어요. 기술적 전문적 기술자로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단순 노동자로서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자의 종류가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각각의 소득 규모와 전문 직종, 일하는 직종에 따른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은 다르게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지만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176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외국인이 이분들이 최근에 추산이 맞으면 외국인들이 내는 세금 액수가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세금이 그렇게 면책이 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다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 한 예로 최근에 얼마 전에 정부가 최저임금 발표를 하면서 정부 보조금 2조 9천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월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서는 이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13만 원씩 보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혜택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정동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 정치권의 지진 대책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 등에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당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분이시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천정배 전 대표님이나 박지원 최고위원보다는 그래서 좀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분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것 같죠, 그죠? 지역구가 전북이시잖아요. 예. 전북 지진 피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화해 보셨습니까? 피해에 대해서? 예, 제가 어제 마침 그 광주에 네. 특강이 있어서 갔다가 동구 소방서를 방문하는 중에 네. 문자가 왔어요. 그렇군요. 금방 그또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요. 네. 전주나 광주 지역에 피해는 없고 네. 거기서도 몸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예. 정부의 어떤 전반적인 대처, 이제 한 이틀 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여진이 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본진인지 전진인지 모른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수능 연기 결정 이런 걸 전반적으로. 네.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아마 이제 경험이 있어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한 것이 잘한 일 같고요. 네. 그래서 재난 문자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즉각 중앙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본부가 가동되고 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 발생 19초 만에 경보가 발령되고 그 뒤에 4초 뒤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예. 신속하게 대응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도 해놓은 게 있네요, 그게. 작년에 경주 지진 이후에 보완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네. 지진 내진 관련해서 예산 250억을 77%를 깎아버렸어요. 그건 예. 200억을 삭감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잘못한 것이고 올해는 달라져야죠. 예.
원전 안전성 문제. 지금 이게 지진이 일어난 포항이나 경주가 지난해 경주 같은 경우에 양산단층에서 일어난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에 뭐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원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원전 24기 가운데 가장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지금 양산 그 단층, 활성 단층대 가까이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진 예상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은 계속 최대한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지요. 예. 그리고 돈이 들더라도 원전에 대한 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원전과 함께 이제 지진에서 가장 노출되어 있는 게 철도, 교량, 네. 또 학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설계된 내진율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 2034년까지 10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돈 때문에 군뱅이처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2034년이면 앞으로 근 17년 뒤 얘기인데 이런 것은 4대강 하면서 3년 동안에 22조도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건 속전속결로 네. 저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모르시는 부분이 없으시네요. 예? 아니 어제 원전 지진이 났으니까 좀 살펴봤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공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에 필요한 우리 정동영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뭐 국민통합포럼에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중에 참석한 사람이 의원이라고 하는데 인용문 열겠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권위주의든 보수든 역대 정권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추구했다. 적대적 대북 정책을 지향한 정권은 없었다. 인용문 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 정책에 있어서 지역주의 분야에서 공동분모 이렇게 좀 찾아내려고 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안철수 쪽에서 말하는 이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마치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말하면 역대 정권이 적폐청산도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정치 공학의 시간이 아니고 예. 기본 체력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본 체력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당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석 달이 다 돼가는데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네. 야당은 지지율을 먹고 산다. 그런데 예. 대통령은 지지율에 함몰하면 실패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예. 지금 국민의당이 위기에 처한 것도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결국 당이 사는 것도 민심이요, 죽는 것도 민심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민심이 숫자로 표시된 게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심 속에서 살려면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예. 뭐냐면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국민의당이 지금은 마치 그제 그 원외위원장 한 40여 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어요. 저를 초청해서.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는 길이 마치 반개혁, 반호남, 반문재인 3반 노선으로 가는 것 같다. 예. 이렇게 가서 우리가 살겠는가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제일 네. 공감이 많은 얘기여서 네. 제가 그제 안철수 대표에게도 이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 당신이 가는 길이 지금 반호남, 반개혁, 반문재인의 길을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대중이 인식한다. 예. 이걸 불식하지 않으면 당이 살아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공학으로 연대와 통합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 자신이 지금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매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한 것도 네. 아주 무리수고요. 그것도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출마의 변이 그거였거든요. 네. 2달 내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당은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죠. 내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석 달이 다 돼가는데 더 가라앉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본인의
처방과 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또 연대와 통합으로 방향 잡는 것도 또 패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에게 문재인 반 호남 뭐 이 말씀을 3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뭐라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팔척뛰죠. 난 저 반개혁도 아니고 반호남도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럼 좋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현대 정치는 이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중이 받아들이기를 안철수는 반호남 반개혁으로 간다. 이런 이미지가 붙으면 네. 이 딱지를 어떻게든 떼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연대와 통합은 오히려 이 이미지를 더 고착시킨다. 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40명 플러스 11명, 51명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착시다, 착각이다. 예. 11명이 다 합칠 수도 없지만, 예. 여기 40명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예. 이건 두 조각 난다. 그럼 당이 깨지는 건데, 나는 당 깨는 걸 원치 않는다. 예. 당은 깨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통합, 이거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 나눴죠. 일부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 제3의 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대한민국이 양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의견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추구한다면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각자 도생의 길을 가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정치다움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네. 개헌입니다. 네. 촛불광장혁명은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네. 이게 촛불광장혁명이 혁명이 되려면 네.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들고 나서야 할 얘기는 연대 통합이 아니라 네.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헌법 개혁에 정치 생명을 걸고 네. 뛰어들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죠. 이현주 의원이 인용문 열겠습니다. 기존의 정치 질서에 문제가 있으니 젊은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자 기존 정당 내의 질서지역 간의 이질감 이런 고정관념의 구도를 깨고 다시 정치 세력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 닫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차원의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정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는 바로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판을 새로 짜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당 구조 내에서의 정치 질서는 국민이 정해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위적 개편 이것은 바로 이합 집산입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정치 공학적 이합 집산인데 이걸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젊은 정치인일수록 신념과 철학으로 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정치 공학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의 본심은 뭘까요? 정말 국민의당과 통합 가능성을 열어놓은 걸까요?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카드로 쓰는 걸까요?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 통합론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햇볕 정책 버려라. 그리고 호남 의존하는 거 버려라라고 얘기한 뒤에 대구에서 인기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유승민 대표가 개혁 보수당 보수 정치의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환영합니다. 네. 그런데 개혁 보수당을 재건하는 것과 네. 국민의당을 거기에 합치는 것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전 대표가 전응아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개판될 것이다. 끝장 토론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21일 끝장 토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요한 계기일 텐데요. 예. 이제 지도자의 말은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은 안 한다. 통합은 없다. 언론이 앞서 나간 얘기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또 불쑥 일단 통합의 빅텐트를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은 이 말하고 저 네. 말하고 이래가지고야 신뢰가 생기겠는가. 네. 생각해보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재벌 오너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너 정치의 생각을 가지면 예. 당원 동지들에 대한 무시가 되는 것이고 네. 원내 의원이 40명, 200여 명의 위원장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치라는 건 절대적 숫자가 아니면 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40 더하기 11 그래서 51명 그리고 또 국민 지지도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정동영 의원께서 보시기에 국민의당의 지금 잡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될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죠. 네. 그렇게 뭐 기술과 공학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친정인 MBC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불행한 지난 9년이었습니다. 참 예. 가슴이 아픈데요. 저는 MBC 출신이었다는 것을 전 뭐 제 인생이 MBC에서 그렇죠. 20대부터 40대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사실 그동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네. 특히 우리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이용마 후배 네. 기자에게 그래도 뭔가 보람의 네. 희망의 빛을 전해주는 것 같은 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MBC의 다시 네. 재생, MBC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MBC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아무래도 21일 끝장 토론 때 정동연 의원이 갖고 계시는 안목,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내공과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예. 정동연 의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포항 지진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상 그 세계에서는 뭐 하루에만 해도 수십 건의 사실 지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사실은 지진은 거의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한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이 얼만큼 자주 있고 이런 것을 좀 한번 좀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평소에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봤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오전 10시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그 이전만 해도 그 24시간 내에 52건의 지진이 벌써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워싱턴이 새벽 한 5시 반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된 지 5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3건의 지진이 벌써 기록이 전 세계에서 됐습니다. 그 지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특별히 좀 부르는 이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의 고리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환태평양 전역에 걸쳐 있는데 지진 때 및 화산 때 이것을 지칭하는 이름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지진이라든지 화산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점을 찍어보니 고리 모양이 되더라 해서 이제 어떤 불의 고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의 한 90%가 이제 이 불의 고리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하고요. 요번에 지금 계속 분석은 되고 있지만 이번 포항 지진이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불의 고리에 있는 곳은 일본, 대만, 뭐 동남아시아, 북쪽으로 이제 러시아 캄차카 반도가 알래스카 그리고 남미와 북미의 어떤 서해안 지역이죠.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 정도까지가 모두 이 지역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불의 고리 그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링 오브 파이어. 그래서 불의 어떤 그 고리다. 어떤 반지와 같은 동그란 형태다. 이런 어떤 영어로는 그렇게 씁니다. 영어 책을 쓰실 만한 이유가 있네요. 발음 들어보고. 제가 일부러 발음 들어보려고 부탁드렸어요. 그 최근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곳이 이 링 오브 파이어의 어느 지역입니까? 일단 그 불의 고리 지역에서는 멕시코 최근에 있었던 지진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9월 19일이었죠. 이제 멕시코 수도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7.1 진도 7.1 강진이 이제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470명이 지금까지 사망한 걸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네. 수백 채 건물이 이제 무너졌는데요. 예. 그 2주 전에 이제 멕시코 남부입니다. 그러니까 8.1짜리 지진입니다. 엄청나게 센 지진인데 물론 이게 도심 지역이 아니라서 사상자는 약간 적긴 적었는데요. 네. 아무튼 결국은 어떤 이 브레고리 지역, 어떤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이 꼭 정말로 자주 이렇게 그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그 면에서 우리도 어떤 약간의 떨어져는 있지만 또 분명히 방심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동안에 제가 가르쳐 주셨던 그 미국 지질국 웹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쭉 보니까 지금 16일 날 아침에부터 해서 5.3, 5.8, 5.9, 뭐, 뉴칼레도니아, 재팬 할 것이 막 나고 있네요, 지금도. 그죠? 예, 벌써 제가 방금 확인했을 때는 3건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거의 한마디로 거의 매시간 하나씩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구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지역은 좀 다르지만 지난 일요일 날 이란 이라크 지진 발생했죠. 이게 최악의 지진이었죠, 올해. 그죠? 예, 그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선 피해 규모로 봐서는 올해 있었던 지진 중에 최악의 지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각판의 위치는 다릅니다. 이제 브레고리 위치는 이제 뭐 지형적으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라크와 이란에는 어떤 그 태평양 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지난 일요일이죠. 7.3 리터 규모의 7.3 장기 이제 어떤 국경 지역을 강타를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540명의 사망자, 부상자가 8,000명이고요. 이재민은 7만 명이라고 이제 넘어섰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피해고 건물이 한 3만 채가 지금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보도에 따르면 구호물자라든지 식량, 의료품이 이제 극심하게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이제 파급적인 효과가 많이 날 건데, 그죠? 예. 지금 전 세계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나라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데 짐바브웨 그 이제 지진 이야기는 뭐 여기서 뭐 그만해야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괜히 또 너무 많이 두려워하실 것 같아갖고 그 짐바브웨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 37년 독재자 이름이 로버트 무가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아마 아프리카 기사 좀 관련 소식을 많이 보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무려 37년을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근데 무가베 대통령이 지금 지난 15일이죠.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현재 가택연금 중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군부가 현재 그 칠권을 장악했다라는 어떤 외신 보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쿠데타의 어떤 그 배후에는 현재 짐바브웨 군부 수장인 콘스탄틴 치웬가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굉장히 어쩌면 저희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어떤 우스울 수도 있는데요. 37년간 통치를 했고 그리고 현재 그 무가베 대통령에게 93세입니다. 근데도 자신의 후임자로서 41살 연하인 자신의 부인에게 이제 대통령직을 돌려주려는 시도가 이제 적발이 되자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난 6일이죠. 무가베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부인에게 대통령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에머슨 음란가과라는 이제 부통령을 경질을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부인을 자기 후계자로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그 후에 대해서 대응책으로서 일어났던 군부가 주도하는 쿠데타가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삼선개헌까지만 대통령을 하셨으면은 참 우리나라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신 대통령이 됐을 건데 유신개헌까지 하는 바람에 장기 집권을 꿈꾸다가 참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가베 대통령도 93세라고요? 예, 욕심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